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시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일단 어제는 반짝 터치를 했지만 오늘은 만스닥에 드디어 이제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위원님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나스닥의 만선을 터치 하루 만에 결국 오늘 정복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나 1%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다우지수 S&P 500이 이틀 연속 밀려났거든요. 반면에 나스닥은 그냥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것 같은 게 제가 경제방송을 지난 한 4년 전에도 네네. 했었는데 네. 나스닥이 이렇게 만짜리 수를 나타내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위원님 재밌죠. 어떻게 좀 인생이 재밌는 게 예측을 해보셨나요? 저는 늘 예측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한 10년 안에 12,000, 3,000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은 잠깐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굴곡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어떤 IMF 때도 큰 변혁을 거쳤고요. 또 이번 10년 전에는 리만 사태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얘기고요. 그 전에 보면 그래서 중동에 오일 쇼크 1, 2, 3가 있고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중요한 거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변화냐면 경영에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모든 인생 관습이 모두 변하는데 특히 새로운 기업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없던 것들이 막 새로 튀어나오고 순위가 뒤바뀌는데요. 대표적인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리만 사태 때는 10년 전에는 그리고 20년 전 우리나라 딱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이 나고 우리나라 20년 전 IMF 지나고 나서 뜬 게 네이버가 떴습니다. 네이버가 나오면서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거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네이버가 끝났고요. 10년 전에 리만 사태는 딱 저희 방송국이 오픈할 때인데요. 그때 딱 리만 사태가 떠졌거든요. 그때 언저리를 지나면서 이동통신이 죽은 겁니다. 이동통신에 문자 서비스 가지고 카카오가 난리 나면서 카카오톡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SK텔레보다 위에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뀌기 때문에 나스닥을 꼭 기술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것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상위 기업들은 순서는 바뀌겠지만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로 보신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변화를 믿으신다 그러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날 또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네, 오늘도 보면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에 11개 섹터가 있는데요. 10개 섹터가 떨어지고요. 딱 기술 섹터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기술 섹터가 1.7% 올라갔고 금융주 같은 건 3% 이상 떨어지고요. 산업재, 소재주 2%, 3%다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아쉽죠. 다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던 것들, 5월 달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쉬는 것이다. 네,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부터 보여드리면 나스닥은 드디어 이제 만선을 이제 등극하는 모습을 아주 간단히 보여드리겠고요. 어제부터 보여드렸던 표가 있죠. 1000포인트를 언제 넘어갔고 2000포인트 언제 넘어갔고 그런 표인데 오늘 어저께는 저 밑에 빨간색에 113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는데요. 오늘 114로 정확히 찍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14 다음 1000포인트는 10%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금방 10%가 나올 수 있는데 11,000 모르겠습니다. 2년 후에 걸지 3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S&P 500 다우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한 이틀 연속 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어찌 보면 명확하죠. 그동안 많이 또 반등했다는 거죠. 5월 달에 그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 활동의 재개가 분명히 됐죠. 그리고 먼저 한 지역이 이제 애리조나라든가 텍사스 이런 쪽이 좀 먼저 좀 했거든요. 특히 워낙 더운 쪽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는 게 애리조나에 있는 사람들, 저희 아주 가까운 분이 거기 살아갖고 네. 자주 얘기하면 그건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일단 기온 자체가 왜 바이러스가 온도가 그렇죠. 높으면 네.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온 자체가 지금 거의 한 40도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실로 이제 100도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그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경제 활동을 재개해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애리조나, 텍사스가
어찌됐건 2.2%가 증가한 거고요. 텍사스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텍사스에 입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입원한 사람이 3일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소위 두 번째 어떤 피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좀 우려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또 많이 그런 쪽이 반등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하락을 좀 어제 이어서 좀 제법 크게 하락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또 시장을 주도한 게 기술주의 랠리였는데요. 뭐 네. 항상 얘기해 주셨듯이 아마존이 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애플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젊은 축의 그 주식을 예전부터 하시는 분들은 애플과 아마존이 많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수가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들이 올라갔던 것들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절반은 좋아하시지만 오랫동안 하신 분은 좀 좋아하실 거고요. 아마 새로 하신 분은 아마 상당히 오늘 기분이 언짢을 하루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어제 이어서 시가총액 1, 2를 계속 다투고 있는 거 애플이 오늘도 2.6%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바로 기록했고요. 뭐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눈에 띄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7%나 급등했습니다. 뭐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아마존도 1.8%가 오늘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구글 이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420에서 1,610달러까지 오는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오늘 역시 한 1%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올라갔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상 최고가를 치고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가 좀 반등했고요. 반면에 이제 항공주 이런 것들이 다시 밀려나는 모습이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8%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티그룹도 6%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주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괜히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전 좀 길게 보면 이 주식도 분명히 이 가격에서 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좀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아메리칸 항공이 됐건 크루즈가 됐건 다 똑같은 흐름이 되고 미국의 호텔주 오늘 다 똑같이 7, 8%씩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장 그 서비스를 쓰겠느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겠느냐?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겠느냐를 혹시 스스로 반문하시고요. 그리고 카지노에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 지금 많이 영상 있거든요. 카지노에 지금 라스베가스에 사람이 있는 거 거기 가서 지금 갬블링 하시겠느냐? 아니면 지금 여전히 집에서 아마존을 쇼핑하고 애플 아이폰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쓰겠느냐. 그에 대한 판단하시면 단기적인 매매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각각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선악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볼게.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룰루레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의 실적은 예측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대응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룰루레몬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저께 나이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이키 이런 거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키는 편안한 기업이 되겠고요. 룰루레몬은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선호도가 확실히 있는 분들은 그냥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룰루레몬, 저는 뭐 룰루레몬 워낙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히 계속 장기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겠죠. 실적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룰루레몬을 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죠. 최근에 또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룰루레몬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좀 짚어봐야겠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또 화상 연결을 해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더라고요. 네네.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요. 보긴 봤지만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한 2달 전부터 제가 지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복사 붙이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복사 붙이기 하는 건데 뭐냐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거의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입장은 조금씩 전술적인 증거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5분 보다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다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거죠. 금리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2021년이 됐건 22년이 됐건 지금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표현을 썼던 거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무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겠다는 표현을 오늘도 그런 표현을 약간 다르게 썼고요. 지난번에는 총알이 아직 많다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 이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정도였겠고요. 그리고 혹시 뭐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영문과를 졸업하지 않았나 이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같은 의미인데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건 네. 저도 느꼈는데. 레토릭한 표현을. 네. 네. 이게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경제학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비판도 많이 있는데 여튼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뭐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테슬라도 오늘 1,000달러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 오늘도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1,000달러 시대를 등극했죠. 네. 시작 가격이 아마 이제 999달러 뭐 그 언저리였던 것 같고요. 바로 넘어왔고 1,020달러 정도로 제가 오늘 마감되는 거로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형적으로 팬심에 뭉쳐있는 기업이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세미트럭에 대한 양산을 이제 서둘러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 표한 것도 있겠고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 보면 베스트 애널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웨드 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은 애플도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형주. 대형에 있는 혁신적이고 있는, 기술주의 네.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탑픽을 딱 2개 제시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애플을 지금 안 된다는 200달러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 보면 웃기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좋아하고 이분 우버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제 역시 테슬라입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 자체는 중립을 이제 견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가장 탑으로 계속 탑권에 있는데요. 지금 오늘 드디어 800달러 제시하던 것을 1,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근데 어떤 이미 분들은 돌파를 했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거 테슬라 이거 1,000달러인데 2,000 뭐 하냐 그러지만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 되겠고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만 좋아하시는 분은 테슬라 좋아하시면 테슬라 매니아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실 텐데요. 테슬라는 항상 목표 주가가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걸 좋아하는 팬심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의견은 중립이지만 800에서 1,000달러 올려놨고요. 참고적으로 1,001달러도 있고요. 지금 1,000달러, 그러니까 4디짓, 네 자릿수를 제시하는 사람이 업계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요. 물론 이제 가장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캐시 우드라는 바이사이드인 사람이 장기적으로 정말 좋으면 6,000, 7,000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바이사이드고 셀사이드, 증권사 입장에선 4명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1,000달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1,000달러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는 보통 투자자와 달리 자기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1,000달러를 제시하는 거고 이 사람이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죠. 이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봤을 때 테슬라의 한마디로 광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캐시 우드라는 여성분은 그분은 이제 모델 3를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그런 쪽에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도 이번에 400달러에서 뭐 1,000달러 왔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또 손해본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걸 갖고 손절하거나 손해보신 분들은 전기차를 탈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테슬라를 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테슬라로 주식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테슬라를 진짜 내가 주식을 정말 테슬라를 자동차를 사고 싶고 운전하고 싶고 다음 자동차를 테슬라를 탈 사람은 이걸 사는 거고 투자하는 것이고 전기차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아마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좋지만 지금 1,000달러까지 넘으니까 한 줄 사이가 좀 버거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을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대안은 어저께도 제가 ETF로 소개해드렸던 ARKK입니다. ARKK는 ARK 인베스트라는 그 캐시 우드라는 분이 하는 자산 운용사인데 가장 핫한 자산 운용사 중 하나죠. 파괴적 혁신을 딱 그것만 생각하는 그 여성분이 만든 자산 운용사인데요. 거기에 대표 ETF가 ARKK입니다. 그리고 한 11.5% 정도가 여기에 테슬라에 들어있겠고요. 유의하실 여기에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위 지놈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11.5%보다 조금 비중이 높은데 나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 리튬에 꽂힌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글로벌 X에서는 LIT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의 LIT라는 ETF가 LIT. LIT.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13% 정도 될 텐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차의 배터리 주냐. 그 리튬 광산이 있는데 아쉽지만 리튬 가격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최고가지만 52주 최고가까지만 사상 최고가보다는 상당히 아직도 낮다. 그 정도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양유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